옷깃 한번 스쳐가는 인연도 500번의 생을 쌓아 만난다고 하는데 인생의 도반으로 만나는 부부의 연은 얼마나 깊고 또 진할까요? 그 깊은 인연을 서로에게 약속한 10쌍의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가 가평 대원사에 모였습니다. 와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들 서로 인사로 알아주셨나요? 그죠?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서로의 첫 만남부터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질수록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지는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제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직접 알아봤을 때의 그 소문과 실제의 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살짝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둘째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사교육을 안 시키고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아이가 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당장 제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지? 나라에서 보장하는 출산 휴가만 갔다 오면 그게 끝인가? 그러고 나서 아기는 누가 봐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가장 크게 드는 고민이고요. 그런 고민들? 그게 저는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는 거는 별로 딱히 현명한 생각은 아니죠. 네.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이름 가족. 그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진다는 요즘. 서로를 깊이 사랑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는 정말 부족할까요? 아이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편이 나은 걸까요? 오늘날의 저출생 문제, 바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하나가 보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산내면. 이름 그대로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다 해서 산내라고 불린다는데요. 그야말로 산골 마을 중에 산골 마을인 이곳에서는 매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산골마을 태생이 아닌 전국 각지의 도심에서 나고 자란 소위 도시 아이들이라는데요.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는 아이들. 과연 이 학교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걸까요?
작은 학교라는 이름은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서로 알뜰히 보살피자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요. 인다라망 생명공동체의 제일 실현지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 마을을 제일 실현지로 삼아서 아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경재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불교 청년 활동을 했던 그런 선생이 찾아와서 현대 사회에서 교육 문제들이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은데 대안교육이 사회적인 화두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불교계에서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와서 그 제안을 받아서 그러면 실상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상사 작은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만들게 됐죠. 한국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인 이곳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뭐 기본적으로 공동체 관련된 프로그램 하고 학년별 주제에 관련된 것이 필수 교과고,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선택 과목으로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국영수사가는 대체로 선택 과목이고, 민주적인 소통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고 어울려 사는 게 좀 제일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생태 자립 하는 영역에서 어떤 몸 쓰는 공부들이 좀 더 많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비인가 대안학교로서 중고등부 교육과정보다 1년 적은 5년제 학교라고 합니다.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죠. 모든 교과목은 선생님들과 학생이 직접 고르고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데요. 안에 흙이 들어가 있어서 끼나 안 끼나 차이가 없어요. 해마다 다양한 교과목이 생기고 또 바뀌지만 이 수업만큼은 매년 필수 교과목에서 빠진 적이 없다는데요. 바로 벼농사 수업입니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는 인드라망 정신을 일깨우고자 하는 교육 철학에 따라 친환경적 먹거리의 자급자족을 위해 매년 봄마다 학생들이 직접 농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위탁하면서 살잖아요. 힘든 일인데, 힘든 일들은 자꾸 이제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버리려고 하고, 나는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공간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무책임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힘든 거를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해보는 걸로 몸의 근육을 키우고 그 또 의지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땅하고 사실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게. 그래서 농사는 좀 청소년들 뭐 특히 어릴수록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장에 되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는 마당에 하나둘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오늘은 드디어 모내기 하는 날입니다. 중간에 할 때는 유기적으로 섞이고 흩어지고 할 거예요. 논의 크기에 따라서. 그거는 저랑 제재 선생님 안내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함께해 마을 축제와도 같은 날이라는데요. 산과 들,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 푸르름이 물드는 시간입니다. 한번 보여줄까? 넘블리. 내가 은혜로 보이나? 양팔 움직이셔야죠. 움직이셔야 돼. 자, 크게 소리 크게 하고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힘들어 보이면은 허리 피자고 쉬다고도 하고 이 모 줄잡이가 모내기 속도예요. 여기 앞에 한 줄만 쉬면 좁은 데랑 좁은 데가 좀 있는데 왜 이거 왜 기계로 안 하고? 아, 이거 문화잖아요. 하나의 모내기 옛날부터 품앗이 하는 둘이 하는 문화를 하는 기계가 없어서 사라졌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함께 돕고 산다, 함께 어울려 산다는 의미가 크죠. 도심에서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을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선 함께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요. 일단 저희 고학년들 보면은 일단 자세나 어쨌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다고 전 느껴요. 일을 알고 또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보고 사실 이거 들어가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논에 선뜻 발을 담그는 게. 근데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게 뭐 인생에 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되게 많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기대면서 서로 좀 도우면서 근데 지금 기계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은 게 단절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되게 쉽게 부각시키고 드러내주는 게 손모내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몸을 썼으니 밥을 먹어야겠죠? 오늘 점심은 바루공양으로 진행됩니다. 바루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수련하는 행위죠. 바루에 담긴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듯 그렇게 얻은 힘으로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짜다, 싱겁다, 맵다도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다, 맛없다도 생각 마시고 그냥 드셔보길 바랍니다. 저는 바루공양을 진짜 좋아해요. 왜? 밥이 일단 진짜 제일 맛있고 뭔가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밥 먹으면서 계속 외우는 거나 말 없이 먹는 거나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좀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랑 좀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 한 알의 벽시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토양과 사람의 손길 중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어야 하죠. 사람의 생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무르익을 수 없는 것. 모내기와 바루공양을 통해 아이들은 인연법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실상사 작은 학교에는 자유로운 수업만큼이나 특별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바로 선생님이나 학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작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도심에 살았다면 엄마 밥은커녕 곧바로 학원으로 향하느라 밖에서 사 먹었을 저녁 식사. 하지만 지금은 매끼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데요. 이곳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설거지, 빨래 모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찮기보다는 즐거운 눈치입니다. 좀 더 조용해가지고 좋은 것 같고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너네 나이 때면 막 PC방 가고 싶고 뭐 그렇지 않아? 네, 그렇긴 한데 딱히 컴퓨터를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씻은 거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게 익숙하겠네? 네, 저희 학교가 약간 밥을 해먹어가지고 기숙사가 배움과 삶이 나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기를. 작은 가정은 또 다른 배움터입니다. 선생님, 네. 식사를 애들이 직접 준비를 하면 보시다시피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어떤? 저는 그 작은 학교는 어쨌든 삶의 기술들을 직접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이거 하면서 말씀드려도 되나? 네. 그 중에서 뭐 밥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정의 하나예요. 사실 그런 게 되게 소중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삶의 주변 자기 전반을 좀 가꾸는 일이라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려서 계속 이렇게 밥을 했는데 이걸 경험해본 거랑 안 했던 거랑 안 했던 거랑 제가 안 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거지. 형 되게 거기다 부었어? 끝뒷박에 넣겠다. 왜 아빠가 그 민수 오빠보다 적게 먹어? 또 먹는데. 처음부터랑 일주일 지내고 엄마 옆에 안 가. 그러면 작은 누나가 오늘 엄마 옆에서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쪽에? 어? 여기? 그럴래? 그러자. 엄마 도와줄. 밥이 한술 두술 들어가 배를 채우고 나니 흔히들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 대신 대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성우가 첫째야? 네. 사회자 보면 지금이야. 나는 근데 그게 무슨 명상 수업 때 썼다고 들었는데. 각자 하루 있었던 일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공포 영화인데? 아니 근데 우리만 읽으라고 딱 준 거였는데. 그래? 너무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던데? 아니 그게 원래 저렇게 숨겨놨었는데 황일이가 자꾸 막 왔더라고. 좋은 거는 식구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늘 사는데,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또 졸업하고 나면 친구가 계속 좀 생기는 기분이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찾아오면 술 한잔 하고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잠깐씩 가서 밖에서 뛰어놀아도 아무 걱정이 안 되거든요. 뭐 차라든지 또 낯선 사람 이런 걱정이 안 되고, 애들을 데리고 마을에 다녀도 뭐 저희 느티나무 생협에 가도 다 아는 이모 삼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보호받고 있다, 돌봄받고 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키울 수 있어서 그런 쪽에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출산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여학생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제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일 보느라 늦게 퇴근하거나 할 때도 저 혼자 아이들을 다 본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버거운데 이제 언니들이 옆에 있으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놀아주고 하면 제가 훨씬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제가 또 돌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상쇄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는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작은 가정에선 저녁 늦도록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촉촉한 밥? 촉촉한 밥. 완전 촉촉한 밥에. 촉촉한 밥이 뭐야? 촉촉한 밥이야. 이름 바뀌었어 오늘. 촉촉한 밥이야. 오늘 밤 토론 주제는 장보기 메뉴 정하기. 8명의 여학생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입맛과 취향을 타협 중입니다. 선생님은 그저 거들 뿐이죠. 다진 마늘. 학교에 지금 양배추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감자도 있고 내가 고추장찌개 도전해보겠어. 예. 당면 써줘. 당면도 남았어? 당면 없어. 그냥 공양까지도 당면 남지 않았어? 안 남았어. 알았어. 왜 화를 화가 안 냈어. 저는 뭔가 인턴십이 얼마 안 남은 게 좀 원래는 좀 기대됐었는데 이제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주말에 좀 재밌게 보내가지고 활기가 다시 충전된 기분이고요. 작은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주일 학기 마무리 주간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회의 끝엔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는데요. 서로에 대해 소소하지만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없을 수 있잖아요. 식구들 간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죠. 그 양말 하죠. 거의 회의 형식의 마지막에 좀 하는 편이에요. 작은 가정에 특히 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7시 반까지 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아침 모임 하면서 이렇게 미디어랑 조금 단절되고 뭔가 친구들이랑 그리고 여기 자연이랑 하루를 보내면서 되게 신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확실히 그냥 약간 도파민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웃는 일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되게 잘 맺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이룬 성과보다 함께 나눈 기쁨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하루하루 직접 느끼며 생활하는 아이들. 그렇게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문 작은 학교의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 성정옥 씨는 아이들의 작은 학교 입학으로 양주에서 이곳 산내면으로 이사 왔다는데요. 작은 가정이 아닌 본가정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없어도 마치 일을 분담한 듯 자연스럽게 아침상이 차려집니다. 마라톤처럼 수많은 러너들이 모여 끊임없이 달려야만 했던 경쟁의 시간. 엄마 성정옥 씨는 출생과 동시에 경쟁사회로 내몰려 도태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삶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식사 준비를 하면 제가 운동하러 가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식사 준비는 하고
네, 설거지랑 이제 집 정리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딱 그랬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9시야. 9시까지는 물 먹어도 돼. 영화 뭐 보고 있어? 탈출? 연희는 뭐 하기로 했어? 나 일찍 돌아와서 설레는 거야. 아, 그래도 뭐 하고 올 수 있지 않아? 일찍 돌아오고 했어. 집으로 올 거야? 아니? 집으로 갔다 와서 한국처럼. 1시간이면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는 걸 선택한 친구들도 있구나. 결정적 계기는 큰아이가 이 학교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을 지향하고 농사를 짓고 옷도 만들어 보고 음식도 스스로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학교만 딱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과 실상사라는 그 든든한 그 언덕이 있는 이런 마을 속에서 함께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옛말에 봄비는 쌀비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건기인 봄철에 비가 넉넉히 오면 그의 벼농사에 풍년이 든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수확을 기약하는 봄비가 내리던 날,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작은 학교는 매년 이맘때 세상 보기를 가는데 작년 주제는 지리산이었습니다. 올해는 섬을 정해서 섬까지 가는 여정으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못 가기 싫으면 탈출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해놨어? 그래, 잘 갔다 와. 아이도 부모들도 모두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나도 못 해본 걸 딸내미가 한다니까 참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수도자의 수행길과 닮은 세상보기 여행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걷고 또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보기를 가면은 각자 개인 과제를 정해서 가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책 읽는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 나서지 않기를 했거든요. 나서지 않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면은 제가 이제 배움지기로 있으니까 나서려고 하는데 좀 안 그래 보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그냥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서지 않는 게 제 어떤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어요. 분명 밝은 표정으로 길을 나섰던 아이들이었건만 때로는 가파른 길을 따라서 때로는 강줄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과의 싸움도 시작되죠. 그만둘 것인지 계속 나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임을 알기에 아이들의 발걸음엔 거침이 없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모여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맛집입니다. 모르겠다. 일단 넣고. 겁나 맛있어. 세상 보기에서는 약식 발효 공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면,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으로 취사로 인한 쓰레기 배출도 막는다는데요. 근데 여기는 면단인데 이런 게 있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낯선 분들의 호의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혀 처음 부탁하는 분들이 저희가 숙소를 구하고 있으면은 들어와서 자고 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어떤 되게 감사함들을 느낄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호의를 받아봤던 감각들이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연결돼 있다라는 말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몸으로 또 감정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길을 나설 차례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아이들의 행군을 본 어르신께서 라면을 한가득 챙겨주신 건데요. 야, 나 당황한 표정 안 보이니? 너무 좋아하시. 너무 아무렇지 않아. 너무 좋아하시. 당황해가지고 이 바람도 불고. 아니 이런 걸 다 주시고. 아니 가면서 이 날씨가 추우니까 아까 나 물어보니까 번호를 갖고 다닌다 그래서 중간중간 해가지고 딱 해갖고 잡사.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이렇게 추워서 지금 반바지 이거 안 될 건데 저거. 그럼 어떠세요, 이렇게 네? 아이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간다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옛날에 나도 한번 해봤거든. 힘들어. 해보셨어요? 나도 한번 해봤어요 뭐. 근데 힘들어. 처음 뵙는 어르신의 따뜻한 말씀과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 걸어봅니다. 이게 유채향인가? 네. 유채꽃향인가? 되게 향이 좋은데? 좋다고요? 나도 좋음을 느껴봐야지. 향이 되게 이게 안 좋다고 각인돼 있으니까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 좋은데? 오. 그런가? 유채꽃은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됐죠. 유채가 먹는 거니까 나무를. 맛있는데? 맛있다고?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배움직이라고 부릅니다. 주의재 씨는 배움직이이면서 두 자녀를 작은 학교에 보낸 학부모이기도 하다는데요. 좀 시골이나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공동체가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그 마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을 만들기부터 같이 참여를 했고, 마을을 만들고 2010년에 이사를 와서 실상사 작은 학교 인근에 살게 되었죠. 들어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있나요? 오늘 밤 묵을 숙소를 구하기 위해 아이들이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마을만 사람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요. 네? 저희 실상사 작은 학교라고 어느 학교에서 도보 여행을 왔거든요. 지금 숙소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혹시 오늘 밤에 여기서 묵고 갈 수 있을까요? 이장님이 안 계신데 지금 어쩔까? 그래요? 응.
이장님이 안 계신다는데 여기. 이장님 연락처 좀. 이장님 연락? 네. 이장님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네요. 세상 보기는 따로 숙소를 예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길 위에서 얻어야 하죠. 오늘처럼 마을 회관을 두드리거나 텐트를 치거나 부득이한 경우엔 마을 정자에서 노숙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이장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 번에 이렇게 딱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안 했잖아. 나중에 길 몰라요. 한 10번은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10번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서 처음부터 막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하면 안 돼. 차와요, 차. 힘들게 이렇게 얻어야 고마운 거야. 우리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래. 근데 이렇게 직접 알아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저기 미리서 이렇게 하면은 걷는 거밖에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걷는 거밖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니면서 모든 걸 걷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다 스스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직접 학생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교육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진 교육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해보는 교육인 거죠, 그게.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찾아올 것이란 걸 믿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문을 두드려보는 아이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1박 2일 동안 잘 쓰고 내일 아침에 나갈 때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나갑시다. 학생들한테 노인 회장 좋은 말씀 합니다. 방 대신 좋은 거 배워갖고 좋은 일만 하면 돼. 좋은 일 하고 되겠노. 좋은 일 하고. 여기도 솥이랑 다 있을게 깨끗하게 해놨을게요. 예. 이용하시고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몸 편한 여행을 했더라면 몰랐을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얻어가는 시간.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도시에서 멀어져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바쁘고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다양한데 어쨌건 세상 보기로 오면은 단순한 생활? 목적이 별게 없으니까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뭐 좀 그런 건 없어? 네, 저는 없어요. 네, 1학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그게 좋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래? 좀 바란 부분이었기도 했고 처음 학교 올 때는 왜? 그때는 좀 사춘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래? 지금은 뭐 안 보고 싶다, 떨어지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은 학교에 있다 이 정도? 연락하고 만나면 늘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장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 아니 인간뿐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반대로 한 결과가 뭔가? 결국은 끝없는 창과 방패 싸움의 악순환인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다 그물에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햇살과 비, 바람과 땅의 지지를 받아 비로소 무성해지듯 실상사 작은 학교의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소중한 인연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